지금 아침에 7시잖아요. 예. 항상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나요? 순번이 있어가지고 일찍 오면은 7시 반, 늦게 오면은 한 9시 정도의 출근이 탄력적으로 되는 거예요. 한 평당 얼마 받는 거예요? 7만 원 정도 요금이 책정돼 있거든요. 순수 운반비고 기름이나 유류는 별도로. 그리고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1시간 내외가 가장 많고 많게 걸리면 2시간.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예.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분들이에요? 아니면 다 개인 사업자 기사님들이에요? 개인 사업자지만 회사에서 위탁을 받고 업무를 하는 거죠.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삼성전자에서 핸드폰 수리를 한 12년 정도 하다가 대리까지 달고 그만뒀습니다. 스트레스, 그 다음에 앉아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2번 정도 수술하고 어떤 수술 하신 거예요? 복수 수술인데 계속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이제 아래쪽 아니면 배에 물이 차거나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재발하니까. 잠시만요. 아래쪽이면 성기에 물이 찬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남자 보면 오른쪽하고 왼쪽 있잖아요. 네네. 그쪽에 이제 배에 물이 차면서 같이 이제 병행되는 거예요. 비뇨기과 가면은 그렇게 수술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레미콘 기사님도 많이 앉아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지역을 구분해 놓고 이게 2시간 정도 지나면 안에 내용물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현장 갔다가 다시 공장 와서 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일했다가 쉬었다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삼성 다니실 때는 한 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버셨어요? 12년 전 당시에는 4,5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300만 원 가져가는 달도 있고 여름철에 극성수기 때는 700만 원 가져가는 때도 있고요. TS 만족도 조사 또 하잖아요. 하죠. 고객님 매우 만족하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상 고객들 오면은 요즘에 별점태라는 것처럼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당신 이거 점수를 안 줄 거야. 왜냐면 나 이거 품질에 만족 못했어. 이런 식으로 반협박적인 협박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보너스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급여 레벨도 달라지고 순서를 매기거든요. 전국에서 1등부터 쭉 몇 등까지 매기는데 제가 5위까지 해봤어요. 전국 5위요? 전국이죠. 처음에 1, 2년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극복하고 나다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스트레스가 없고 낮에 또는 저녁에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저녁에 잘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냐면 진상 고객이 내일 와야 돼요. 그러면 자고 있다가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네. 이 사람을 내일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굉장히 저를 많이 두려움에 떨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만 들어도 숨 막힐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에는 어땠냐면 진짜 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그냥 계급장 떼고 맞짱 뜯고 싶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부당한 요구를 했길래 그 정도까지?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계속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전화하고 점수를 압박하고 하니까 협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인질 잡고 협박하는 그런 느낌을 그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월급을 많고 적고 받고의 어떤 그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잘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의뢰 입장에 있는 거죠. 삼성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사모님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반응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죠. 거의 고정적인 수준의 급여를 포기하면서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가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삼성에서 일했던 업무 역량이나 과정을 따지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제 배차가 나와가지고 시멘트를 적재하고 현장을 가볼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멘트를 혼합해주는 기계거든요. 타설 기계인데 배차 플랜트라고 합니다. 앞쪽으로 머리를 빼고 후진으로 들어가거든요. 후진으로 쭉 들어가면은 라인을 보고 뒤에 난간이라고 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받침대 항상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지고 물량을 적재를 할 거예요. 그럼 기계에서 제 시멘트 통에다 넣어주거든요. 물량 좀 받아볼게요. 시멘트 적재를 하는 배차 플랜트라고 하는 저기 시스템이 저기서 혼합류를 내려서 시멘트를 여 안에 싣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물통인데 여기 호스를 통해서 물을 넣고요. 여기다가 시멘트가 다 적재가 끝나면 사인을 줍니다. 소리 또는 어떤 메시지로. 그러면은 현장까지 타설하는데 여기서 이제 배차 송장 어디 현장을 가는지를 체크를 한 후에 현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자, 물량을 다 실었으니까 이제 현장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럼 지금 레미콘 하시면서는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급여는 이제 개수로 따지는데 보통 저희가 성수기 비수기 있거든요. 네. 성수기 때는 100개에서 110개 정도 하고요. 한 달에. 비수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60개에서 70개 정도. 비수기라고 하면은 우기철 비가 많이 왔거나 혹한기 날씨가 영하 18도 이상 떨어져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에서 양생이 안 될 때 그때는 작업이 중지되거든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한 5, 600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화물차 모시는 분들이나 덤프 하시는 분들 뒤로 까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똑같거든요. 할부 들어간 사람이 있고 현찰로 산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할부금을 다 완납한 상태이지만 새 차 5년 내지 7년 정도 납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덤프는 거의 3, 400 정도 되거든요. 차량 가격이 틀리니까 얘는 파는 1억 3천만 원 정도, 영업용 번호는
대략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한 7, 8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걸 할부 끊는다고 생각해보시면 딱 가격 나오잖아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200 언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600 받았을 때 200 내면 400 남잖아요. 거기다 이제 정기적으로 오일 교체, 타이어 소모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보험료도 얘가 자차 보험 안 되거든요. 보험료도 적게는 100만 원,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500만 원 연간. 최소 한 달에 20만 원은 보험료로 납입한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거는 300만 원 정도 수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왜 일을 하냐? 레미콘 타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대부분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일의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가족 간에 하시는 분들 많고요. 아빠, 아들, 그다음 형, 동생, 그다음에 친구. 이 혈연 관계가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차량 다니다 보면 예. 다른 기사님들 있잖아요. 네. 레미콘이 편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종종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빨간 날을 다시고 주 5일째 마치 이제 일반적인 회사 하는 것처럼 똑같이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아서 연령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택시도 그치. 하다가 이제 연령대 있으시고 뭐 아들이 물려받겠다고 하면 네. 넘겨주잖아요. 서류상. 개인 택시. 개인 택시 그거랑 똑같이 하다가 가족분들한테 인계해주거나 하거든요. 아니면은 가족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판매를 해버리는 거죠. 번호판이랑 차량 자체를.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주말을 다 쉰다는 거. 가족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네. 이게 이제 시행된 지가 한 7년 정도 됐거든요. 기존에는 조출이라고 하는데 새벽에도 한탕 하려고 나왔거든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레미콘은 순번제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빨리 출근한다고 해서 빨리 배차를 해주지 않아요. 절대로. 아, 덤프랑 좀 다르네요. 예,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빨리 하고 다시 공장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앞에 순번이 공장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물량 받고 나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덤프 하시던 분들이 레미콘을 많이 넘어오기도 하나요? 보통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덤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넘어오죠. 저희 회사에 3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덤프 타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 순번 찍는 게 힘들고 이게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그거 힘들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하시려고 거기서 돈 벌고 근데 이걸 사가지고 현찰로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실걸요? 와,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촬영은 1시간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죠. 허리가 굉장히 아프네요. 맞아요. 이게 쿠션이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운전석에는 에어 쿠션이 작동되는데 네. 보조석에는 이 에어 쿠션 자체가 없거든요. 왜냐면 옵션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제 허리가 예. 차의 승차감을 정확히 알아채거든요. 상당히 이게 오래 타면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보시면 네. 이 시트가 틀리잖아요. 보조 시트랑 메인 시트랑 다르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 리무진 시트 업체에 요청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잠시만요. 예. 이게 기어봉이죠. 뒤에 혹시 건 보셨어요? 뭐예요? 이건 이제 파킹 브레이크. 얘는 이제 기어. 그다음에 기어는 얘가 9단이거든요. 이 반단이라고 토끼 거북이라고 있어요. 9단이요? 9단.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5단 아닌 6단이잖아요, 스틱이. 그쵸. 근데 얘는 이제 반단이 있어요, 중간에. 1, 2, 3, 4, 그 다음에 옆에 스위치 딱 누르면은 5단이 작동해서 그 구간 눈 곳에 4단이 5단이 되고, 5단이 6단이 되고, 이렇게. 기아 변속을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거든요. 왜냐면 현장마다 다 성격이 틀리고, 공도에서 이제 로드를 쭉 주행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7단, 8단 넣고, 현장에서는 2단, 3단 저속으로 달려야 되니까, 힘을 좀 더 치중해야 되기 때문에, 기아를 좀 낮춰서 사용합니다. 일명 저희가 토끼 거북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화물차에도 다 똑같이 돼 있을 거예요. 12단짜리도 있어요. 그럼 지금 기사님은 레미콘이를 추천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 레미코니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데 할부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하지 말라고 비추천하고요. 현찰이 어느 정도 있고 자영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영업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네. 만약에 했다가 2억 발랐는데 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투자에 대한 어떤 부담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현찰 넣고 해보라고 하죠. 왜냐 어떻게든 반고정적으로 월급 비슷한 급여 수준이 맞춰지고 내가 하다가 차를 넘기거나 매각해도 화물차 중에 감가가 제일 안 되는 차가 레미콘이에요. 왜냐면 많이 뽑지도 않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연마다 감가되는 게 보통 1,000만 원 내외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이 그냥 요 헤드랑 뒤에 통학 드럼하고 일체형으로 출고하기 때문에요. 그만큼 회전율이 적다 보니까 감가도 적고 티오랑 레미콘을 같이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자리를 살려면 그 레미콘을 그대로 넘겨요. 번호랑 전부 다. 내 자리까지. 그래서 그 자리를 다음 사람한테 아예 그냥 인계시키는 거죠. 정년이 없다는 것도 참 장점인 것 같아요. 1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 70세 보고 있고요. 만 70대이다 하더라도 회사마다 좀 틀리지만 적성검사나 아니면 신체적인 능력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없다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의사의 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1년씩 연장해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아예 없고 용역 타시는 분들은 85세까지 제가 봤어요. 하시는 분 중에. 그만큼 업무 강도가 그렇게 강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말 그대로 센스, 현장에서의 센스와 노련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바로 레미콘인 것 같습니다. 인맥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크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레미콘
업무를 좀 배우기 시작하면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따라다니면 업무 프로세서를 익히고 자빠질 수도 있잖아요. 보통 이제 넘어진다고 하죠. 네. 무게중심이 위에 있다 보니까 과속을 했을 때 넘어지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 레미콘이 이게 리밋 걸려있기 때문에 속도가 80에서 90이 딱 제한이 걸리거든요. 세게 달릴 필요도 없고 순번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온다고 해서 빨리 출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냥 사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수많은 화물차 이렇게 찍어봤는데 네. 약간 좀 안정적인 느낌이네요.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력이 되거나 현찰이 어느 정도 보유하시거나 주변에 레미콘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추천하는 편에 속하죠. 굉장히 안정적인이라는 그 조건이 요일별 출근 일수, 개인적인 사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직업이 제가 보기엔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화물차 직군 중에는요.